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만 갖고 대응하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 시험법이 벗어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요거 하이라이트로 잡아야겠네. 오늘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을 제가 찾아왔는데 주식초등학교 영상 좀 보셨어요? 예,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있고 네. 재미없는 것도 있고 대표님 영상 어느 쪽에? 조금 재미없는 영상에 가까울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이 앞에 책을 두 권 놓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 네. 유튜버들이 이제 광고 받아놓고 네. 광고 안 받아도 하는 거. 네. 저희 이제 이 광고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의 가치 작년에 네. 쓰신 거죠? 네, 작년 나왔. 그 화면으로 왼쪽은 버핏클럽이라고 최근에 공저하신 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요거 투자의 가치 한 권 읽으시잖아요? 이거 주식 초등학교 볼 필요가 없어져.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약간은 교과서를 쓴다는 맞아요. 생각으로 막 심화돼서 쓴 내용은 아니고요. 새로 이제 접하는 투자자들이 이 책을 보고 나는 이쪽에 더 흥미가 있다라지는 이쪽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제가 만약에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쓴다면 네.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게 다 여기 있더라고요. 네. 좀 시간할 겁니다. 나는 이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의 가치 이건규 대표님이 쓰신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버핏클럽 이제 다른 또 명망 여러 있으신 분들 한 투자자분들이 10대 분? 12분인가 15분 정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이제 공모펀드는 없고 사모펀드 네, 맞습니다. 위주시죠? 네. 여기는 그 가입 문턱이 저희가 이제 최저 가입 금액이 현재 1억으로 되어 있고요. 1억.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제한 그 1억이죠. 최저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8월, 9월, 10월 뭐 요때쯤에 그러니까 최저 가입 금액이 3억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금융인가? 되면은 뭐 저희도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여기 한 스타코가 한 1,500억 육박하던데요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4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저희가 뭐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꾸준히 저희가 몇 안 되는 이제 성장하는 자산운용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들 좀 사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사모펀드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돈을 빼나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기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무리해서 욕심내서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사실은 사고가 터지는 것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알기가 어렵거나 사실 이제 사이즈 이상으로 자산이 좀 늘렸던 원래는 예를 들어서 욕심냈던.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사이즈가 예를 들어 3천억이었는데 6천억으로 모는 순간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저희는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밟아가면서 좋은 것들이 있을 때만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장에 좀 좋은 호응을 얻었다 말씀드릴 역시 수 성과죠. 있습니다. 네. 성과. 그 예전 인터뷰 보니까 네. 옷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싼 거 좋아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이거는 뭐 자주 가는 이제 마트에서. 진짜로요? 예. 아니 흔히 그 자산운용사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님 막 그 슈퍼카 여러 대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한데 본인은 그런 성향은 아니세요? 저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아낀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낌없이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본인의 성향이 주식 투자에도 반영이 되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주식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주식도 이제 엄청 좋지만 이제 비싼 주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게 엄청 좋은데 포텐셜이 있는 주식인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안 알아주거나 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동일하게 인기가 없어서 이제 세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품들 위주로 저는 좀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정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정말 큰 금액을 주고서도 그렇죠. 지르고 그건 이제 확 정말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 집중 투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문사 대표님 막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 그런 분의 투자 성향은 결국에는 명품주를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 나오는 거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묻어 나오고 이제 투자에서도 묻어 나온다. 대표님이 이제 제일 크게 지르는 건 뭐예요? 주식 빼고?
저는 이제 새로운 경험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네요. 예, 뭐 그게 이제 새로운 자극이 되고. 저는 오디오를 좋아합니다. 저는 시계를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제가 이 대표님을 찾아온 이유가 유연한 가치 투자자.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 투자자들은 조금 더 자산 가치에 조금 더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시대의 흐름을 약간 좀 반박자, 잘 따라가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유연한 가치 투자자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너무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이걸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지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 항상 생각하는 거는 가치 투자가 기반이긴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좀 더 이제 생각하고 연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투자에 좀 적합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이제 3월 이후로는 장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K자 반등이다. K자 반등?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오를 것만 오르고 양극화 내릴 거는 내리고. 그 말 되네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은 것들은 하반기 때도 더 좋을 걸로 보이고, 상반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는 주식들은 하반기 때도 더 안 좋아질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집중 투자 내지는 좀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이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가치 투자만 해왔던 건 아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해보셨다면서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처음 입문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알고리즘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되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게 되게 맞추기가 어렵다. 이걸로 롱텀하게 내가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제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순간순간은 돈을 벌겠지만 이걸로 뭐 한 10년, 20년 롱텀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그래서 택한 게 이제 가치 투자고, 또 이제 유연한 가치 투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버피 클럽을 보면서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뭐냐면은 대부분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되게 협소하게 정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현재 너무 편견이 있고 너무 협소하게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렌 버핏조차도 이제 모든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장주 투자자들도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싸게 사면은 그게 결국에는 가치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가 데이비드 드레만이라고. 제가 잘 모르는 형님이라. 어떤 형님? 역발상 투자의 귀재라고 사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소외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거기까지는 너무 흔한 스토리잖아요. 너무나 흔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만 6월 정도부터는 이제 현대차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상반기 때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시장 자체가 20% 축소가 됐습니다. 어차피 기대치도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치도 낮았고 20%가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을 보면은 올해보다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1분기, 2분기 이제 샷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안 팔리긴 힘들다. 지금 현재 그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때 글로벌 2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전기차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근데 6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반응이 되게 썰렁했어요. 테슬라 사지 왜 현대차 사냐고?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그럴 거면 테슬라 사지 왜 사냐. 또 한 가지 부분은 현대차를 사서 재미를 봤던 적이 없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현대차를 산다고 얘기하면은 싫어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역발상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9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한 방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네. 이게 어퍼컷이 아니라 그냥 어류긴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걸 따라 붙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면 이럴 때 또 따라 붙으면 안 된다고들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이제 팔고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있으면은 계속 즐기되 못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살 필요는 없다. 내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12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프리미엄 구간으로 들어가면 처음 보는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정도? 예를 들면 한 18배라든지 만약 12배에서 18배가 되면은 50%의 상승 여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경험해 보지 못한 장이 지금 펼쳐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평가해가지고 이걸 미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 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편견을 갖고 이제 투자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현대차가 좋아지면은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도 다 좋아졌었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현대차만 좋아질 것 같아요. 양극화. 네.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만 갖고 대응하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유연하게 좀 바뀌어야 된 거죠.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에 대한 예측을 저는 이제 안 한다. 네. 왜냐면은 이건 예측할 수가 없다. 잘 맞췄던 투자자들일수록 지금 성과가 되게 안 좋아요. 뭐 시험 범위가 이만큼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 시험 범위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거. 이 시험 범위를 벗어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장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편견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매니저, 젊은 매니저들일수록 지금 성과가 좋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똑같다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요 하이라이트로 잡아야겠다. 네. 시험 범위를 넘어선 시장이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